잠시만 눈을 감고 누군가의 병실, 간병인이 꼭 필요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보험이 있었다면 안심이 됐을까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간병인을 썼는데도 보험금 0원, 즉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례. 요즘 정말 많습니다. 보험료만 따져보고 가입하셨다면 이미 보장 조건의 절반은 놓치고 계신 걸지도 몰라요. 특히 올해 5월 이후 간병인 사용 일당이 줄고 약관 문구가 바뀌면서 이전엔 가능했던 보장이 지금은 안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단어 단 하나 때문에 후유증 치료나 합병증에 대한 간병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간병했는데 유상 간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거절된 사례도 있죠. 이제 보험료의 많고 적음보다 약관의 한 문장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한 문장 때문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달라지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간병인 보험을 새로 가입하실 분들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보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험료보다 중요한 진짜 조건,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그 부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8년차 보험 전문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친구, 공정한 보험의 대표 한혜정입니다. 간병인 보험, 보험료와 보장 한도 모두 중요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그보다 앞서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가입하셨다면 나중에 실제로 간병인을 사용하더라도 보험금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상품 소개가 아니라 약관 속 세세한 문구가 실제 보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와 함께 현 시점 가장 유리한 간병인 보험 비교 분석까지 함께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가장 주목받는 보험, 바로 간병인 보험입니다. 그만큼 여러 보험사에서 간병인 보험 경쟁이 가장 치열하기 때문에 보장 구조도 다양하고 선택의 폭도 넓죠.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면 하루 최대 2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을 이용했다면 총 2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건데요. 반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엔 하루 9만 원씩, 10일이면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간병 업무까지 함께 해주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이 정도면 꽤 든든하죠. 이렇게 다양한 보장에도 불구하고 41세 남성 기준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월 29,809원, 51세 여성은 33,889원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준비가 가능해요. 그런데 잠깐, 이 수치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일부 신규 상품에서 보장 한도가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의료기관에서 간병비가 하루 20만 원까지 보장했던 부분을 이제 대부분 10만 원, 15만 원 정도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간병비라는 항목이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가족이 아프거나 또는 장기간 입원에 처하게 됐을 때 간병 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인지 확실히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간병비가 가정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셨나요? 보험사들도 이런 소비자의 걱정을 예측해 최근엔 간병인 보험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간병인 보험의 한도가 일부 축소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상품 경쟁력이 아주 충분히 유지되는 베스트 플랜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서 간병인 보험에서 보험료와 보장 한도, 이 두 가지 조건이 주로 비교 대상이긴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보장 내용 못지않게 주의사항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보험 가입 이후 실제로 간병인을 쓰는 상황이 생겼을 때 놓쳤던 주의사항 때문에 보장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는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다루었으니 보험료 계산이나 한도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나면 간병인 보험 가입이나 활용에 대해
확실한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간병인 보험 추천 플랜을 정리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올해 5월을 기준으로 간병인 일당 한도가 축소된 상품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회사에서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할 때 하루 2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혜택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더 이상 이런 고한도 플랜은 없고 현재 생명보험사 중심으로만 판매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과연 이런 고한도 상품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또 이미 기존의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누적 한도 문제 때문에 새롭게 하루 20만 원짜리 가입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니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간병인 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보험사별로 지급 한도와 보장 범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현재 하루 20만 원까지 보장하는 회사 15만 원 선, 10만 원 선으로 구분되는데요. 정말 한눈에만 봐도 회사별 차이가 큽니다. 또한 180일까지는 하루 지급 한도를 유지하다가 만약 180일이 넘게 간병인을 쓰게 되면 하루 15만 원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상품도 있고 요양병원과 일반 병원의 보장 자체가 달라지는 플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의료기관에서는 하루 15만 원, 요양병원에서는 하루 7만 원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케이스도 있죠. 조금 더 꼼꼼히 비교해보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던 보험 상품 세부 약관까지 참고해서 가장 추천할 만한 플랜을 정리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약관이 다르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실제 예시를 통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관부터 볼게요. 보험 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간병인 사용 일당 보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치료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약관은 조금 다릅니다. 계속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 보장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죠. 이 차이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관이 보상에 더 유리할까요? 이렇게 약관을 비교해보면 하나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을 명시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문구가 없는 형태입니다. 만약 약관에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로 인한 간병인 사용은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 보험금이 제한되거나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관 한 줄 한 줄의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나 보장 금액은 쉽게 비교할 수 있지만 이런 약관의 세부 문구 차이까지 확인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짚어줄 수 있는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간병인 보험은 가족 간병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케어네이션, 좋은케어 같은 간병인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죠. 내 가족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간병 업무를 수행했다면 보험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예전보다 훨씬 확대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간병인을 이용한 사실이 실질적인 유상 서비스로 입증되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간병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대부분의 간병인 플랫폼들이 이러한 등록 절차를 마친 상태이지만 추가로 간병인 사용 계약서, 사용 확인서, 간혹 기록지 등 증빙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상 요건부터 실제 증빙 자료까지 세세하게 체크해줄 담당자를 만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이 간병을 직접 맡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요건과 서류를 충족하지 못하면 보장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가족 간병이 가능한 간병인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이런 주의사항 꼭 확인하시고 제대로 챙기셔야 확실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험료, 보장 범위, 그리고 약관의 세부 내용까지 모두 고려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릴 만한 플랜을 구성했습니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하루에 15만 원이 지급되고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하셨다면 5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에는 7만 원이 지급됩니다. 질병과 상해 각각에 대해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보장기간 역시 이번 1일부터 180일까지는 기본 보장이 되고 181일부터 365일까지도 추가로 보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 입원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가장 A씨가 인대 파열로 2주간 입원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간병인을 이용하게 되면 하루 15만 원 기준으로 14일 동안 총 210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면 이 금액이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럼 보험료 수준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플랜은 20년 납입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 보험료는 2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30세 남성의 경우 월 23,247원, 여성 27,117원, 40세 남성 27,995원, 여성 33,774원, 50세 남성분들까지도 34,586원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보장을 감안하면 상당히 실속 있게 설계된 금액대입니다. 나이에 따라 부담되지 않게 접근 가능한 수준이라 실제 가입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공정한 보험에서 이번에 새로 구성한 선택형 플랜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 간병인 사용 일당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상급 종합병원 간병인 사용 일당 5만 원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을 더하시면 상급 종합병원에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기본 보장 15만 원에 5만 원이 더해져 하루 총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치료 강도가 높은 병원에서 더 많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죠. 실제 상황에서 하루 단위 보장 금액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단순히 하루 5만 원의 차이라도 10일, 20일 누적되면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니까 본인의 연령, 건강 상태, 병원 이용 패턴에 맞춰 이 특약을 추가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기본형 플랜처럼 안정적인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나는 간병인 사용 일당의 한도를 더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이런 선택지도 있습니다. 바로 체증형 간병인 사용일당 플랜인데요. 이 플랜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금액이 점점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30세의 간병인 사용일당 체증형 플랜에 가입하셔서 처음에 15만 원으로 시작했다면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장 금액이 함께 체증됩니다. 즉 물가 상승이나 간병 비용 상승 요인을 고려해서 보상 수준이 함께 커지도록 설계된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체증형 추천 플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15만 원, 요양병원은 5만 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 7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기본형과 동일한 구조지만 핵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보장입니다. 보장 체증 구간을 구체적으로 보면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 기준으로 가입 후 5년 미만은 15만 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만 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2만 5천 원, 그리고 20년 이상이 되면 보장 한도가 딱 2배인 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즉 30세에 가입하신 분은 50세 때 30만 원, 40세에 가입하신 분은 60세에 30만 원, 50세에 가입하신 분은 70세에 30만 원을 보장을 받게 되는 구조죠. 요양병원 간병인 사용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원으로 시작해서 6만 원, 7만 5천 원, 20년 이상이 되면 10만 원으로 체증됩니다.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수록 보장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커집니다. 만약 나는 물가 상승에 따라 간병비가 계속 오를 게 걱정이다, 또는 나는 아직 30대, 40대인데 실제 간병이 필요한 나이는 50대 이후일 것 같다 하는 분들이라면 이 체증형 플랜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간병인 사용이 필요한 시점에 더 큰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 체증형 간병인 사용일당 플랜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50대 이상 고객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또 하나의 플랜을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간병인 지원일당입니다. 이 플랜은 간병 비용을 보험금으로 직접 지급받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전문 간병인을 실제로 파견해주는 형태의 보장입니다. 즉, 금전 보상보다는 실질적 서비스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 관계없이 간병인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기존에는 3년 갱신형과 10년 갱신형만 있었다면 이번에 새롭게 15년 갱신형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예를 들어 65세 때 가입하셨다면 80세까지는 보험료 변동 없이 동일한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험료 인상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 갱신 주기로 안정성을 확보한 상품이 50대 이상 혹은 60대 이상 분들께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요양병원 입원 중 공동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인 간병뿐 아니라 요즘 많이 이용하시는 2, 3인 공동 간병 형태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최대 지원 기간은 365일, 즉 1년 동안 간병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 제한 없이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건강 상태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께서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료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플랜의 최저 보험료는 1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실제 50대에서 60대 분들의 평균 보험료 수준도 무리가 없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간병 서비스가 기본으로 포함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가성비 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참고로 현재 기준에서 과거에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중대 질병으로 진단, 수술, 입원을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1년 이상만 경과했다면 해당 플랜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완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분들에게도 새로운 보장을 열어주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50대, 60대 이후로 간병 걱정이 많으신 분들, 특히 건강 이력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셨던 분들께는 이 간병인 지원 일당형 플랜이 현실적인 대안이자 든든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나는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만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또는 간병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조금 보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플랜이 있는데요. 바로 간병인 입원 지원비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간병인 사용 금액이 총 100만 원이라면 보험사별 약관 기준에 따라 A사 50만 원, B사도 50만 원을 보장해주는 식이죠. 만약 300만 원을 지출하셨다면 A사는 200만 원, B사는 1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2025년도에 목 디스크 수술로 20일간 입원하면서 간병인을 이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이 15만 원이라면 20일간 총 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경우 A사에서는 200만 원, B사에서는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죠.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간병비 보장 한도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회사의 약관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를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 해요. 단순하게 보장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원 조건, 간병 인정 기간, 그리고 증빙 기준까지도 확인하셔야 실제 보장 시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간병 대비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보험료로도 훨씬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 점검과 가입의 최적기입니다. 이미 간병인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약관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꼭 점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장 내용이 같아 보여도 실제 약관의 한 줄 차이로 보장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간병은 누구나 피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 발 앞선 대비가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플랜 중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의 간병 대비책을 찾으셔서 미리 준비해 두신다면 나중에 훨씬 든든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공정한 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비교 설계를 해드리고 고객님들께 최상의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현재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관리까지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보험에 대한 점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한 번씩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